안녕하세요. 게으른곰입니다. 지난 영상들까지는 기본소득의 의미와 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다른 주제로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즉 누구에게나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통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앞선 기본소득의 의미에 관한 영상에서 기본소득의 5대 구성 요소에 관해 설명하며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지급한다는 의미, 무조건성이란 빈부의 차이, 노동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만 하고 이에 대한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인 범죄자의 경우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 아니면 전과자,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해 편의상 미결수, 기결수, 전과자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사용되는 용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결수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고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를 의미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수용자의 의미가 바로 이 기결수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미결수란 형이 확정되기 이전의, 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체포되거나 구속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과자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교도소로부터 나와 사회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범죄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는 국민의 법감정이 문제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2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있다고 해보죠. 전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그 수용자는 자신의 통장으로 원금으로만 7,2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 통장으로 이자가 더 붙는다면 더 많은 액수의 돈이 그 수용자의 통장에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20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 8천만 원의 돈을 거머쥐게 된다. 이건 도무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죠. 국민의 선이라는 것을 정신적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범죄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행동까지 해서 수감된 자가 범죄를 저질러 나중에 사회에 나온 이후 거액의 돈을 거머쥘 수 있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예비 범죄자가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택을 할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제가 범죄의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므로 범죄자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예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반 예방적 장치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장치라는 아주 훌륭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구분 없이 지급되었기에 수용자들도 지급 대상에는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단독 세대주인 수용자의 경우 신청기한까지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지급받지는 못하고 자동적으로 기부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상 편의를 위한 부분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분명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앞에서 설명한 범죄의 유인 수단 등이 될 수는 없으므로 깊이 검토되지는 않은 것이겠죠. 제한된 행정력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결수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시키면 되겠지만 미결수와 전과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기본소득의 수급권 자체를 체포나 구속 시점에서 박탈시키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그 미결수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결구금되어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사회에서 생활하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의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히 말하면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니까요. 따라서 미결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소득의 지급을 보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의 결과를 달리하면 되겠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받아 방면된 사람은 보류된 기본소득을 전액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죄 판결에 따른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뉴스를 보면 특히 유명인들의 사례에서 많이 나오듯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죄는 인정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방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려야겠죠. 이 경우는 지급이 보류된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형사보상법의 경우 무죄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면소나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이죠. 마지막으로 전과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했듯 범죄자, 즉 수용자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예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반 예방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히 국민들의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전과자의 경우는 다른 일반 국민과는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범죄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이번 영상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범죄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국민의 선의를 정신적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본소득제가 오히려 범죄의 유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결수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권을 박탈해야 하고 미결수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일단 보류하되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사보상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훌륭한 범죄 예방의 장치가 되는 것이므로 전과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